죽었다 생각한 그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잃었던 사람 되찾은 셈이고 친한이라고 불려졌던 그분들 중에서 나 이제 탄핵은 막아내겠다. 한동훈과 손절하겠다. 라고 한 분들은 우리가 기쁘게 맞아 주자는 겁니다. 제가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이거는 조금 별도의 얘기지만 성경에 나오는 좀 얘기를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뭐냐면 일명 이제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아라고 하는 이제 누가복음 얘기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의미를 좀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 2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아들 둘한테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재산을 나눠줍니다. 큰 아들은 돈 잘 지켜서 돈으로 이렇게 잘 불리고 잘 살고,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갖고선 나가가지고선 방탕하게 쓰다가 알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반갑게 맞아줬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사실 집에 돌아올 때 너무나 민망해가지고 이거 그냥 집에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할까? 고민을 하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환대를 해줘요. 그래서 큰아들이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아버지, 저는 예전부터 집에서 잘 남아 있었고 아버지 돈으로 잘 살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저 동생은 방탕하게 아버지 돈 다 쓰고 그러다 뒤늦게 돌아왔는데 왜 저렇게 저랑 똑같이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까?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큰아들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너는 내 것이 모두 네 것이다.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까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까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라고 답을 하는 이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의 15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를 지금 제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지금 친한계, 그리고 대통령 표결에도 찬성도 하고 나가고 그걸 갖고선 우리가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우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 탄핵 그거는 맞겠다. 자유 대한민국 지키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민망함을 감수하고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죽었다 생각한 그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잃었던 사람 되찾은 셈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기쁜 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제 입장에서도 친한 계속 욕할 수도 있고, 여전히 박정아 의원과 같이 대통령 사과하고 이선 후퇴하시라 하면서 그 탄핵에 동참하는 이런 분도 있는데, 이런 분 말고요, 친한이라고 불려졌던 그분들 중에서 나 이제 탄핵은 막아내겠다. 한동훈과 손절하겠다. 라고 한 분들은 우리가 기쁘게 맞아 주자는 겁니다. 물론 지금 솔직히 좀 배 아플 수도 있고 속 쓰릴 수도 있어요. 저들이 한 그 짓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급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표결을 2시간 땡겨서 하겠답니다. 원래 7시였는데 내일 오후 5시에 하겠대요. 이게 왜 그럽니까? 급해서 그래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동훈이 지금 스스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어요. 내가 속았네. 내가 저 홍장원 좀 더 파봤어야 됐는데, 제가 왜 잘렸는지 내가 알았어야 됐는데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친한계는 다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급해가지고 빠르게 하겠다는 거. 이게 확신이 있으면, 자신이 있으면 천천히 해요. 그런데 지금 급하니까 계속 탄핵 반대 입장이 확실해지니까 당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 탄핵 표결 찬성했고 안 했고 저는 이 순간부터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18명 의원이 이번에 민주당 가가지고선 같이 박수치고 다 좋다는 거예요. 하든 말든.
그런데 내일 그 표결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동참하는 자는 우리 젊은 시각의 이 만여 명의 시청자분들께서 평생 잊지 않겠다. 이 약속을 저희 방송에서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백날 친한이니 친윤이니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대통령 탄핵에 동참을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 우파 지지자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제2의 유승민, 제3의 유승민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그래야 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저분들 중에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다? 그런 분들께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 줍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라는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하면요, 그 태클을 계속 걸어요. 아니 그럼 뭐 계엄은 잘한 거야? 뭐 이런 태클이 걸려요. 의미 없는 논쟁에 계속 프레임을 걸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내는 그 전날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친한계 대다수가 한동훈 면전에다가 탄핵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동훈이요,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일단 본인도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따지려고 했더니 사표 냈대요. 본인은 억울하죠. 가짜뉴스에 내가 속은 건데 그렇다고 속았다고 말하기에는 좀 창피하고, 홍장원도 이거 오보라고 하고선 사라졌는데 사과하자니 자존심은 안 상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친한계 의원들이 탄핵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친한으로 아는데 나는 한동훈 좋아한다. 그렇지만 다른 말을 하는 대로 가겠다 라면서 한동훈한테 너 지금 탄핵 얘기하는데 난 너 이제 동참 못해. 주변에선 나를 친한이라고 부르는데 난 동참 못해.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당해봐서 아는데 탄핵 절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동훈 친한으로 분류되는 그분들마저도 지금 다 느낀 거예요. 이거 한동훈한테 붙어가지고 당권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때문에 우파 괴멸되겠구나. 왜냐?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린 다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경험 안 해봤죠. 그때 애초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 구속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 그 우파가 괴멸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은 그때가 화양연화였는데. 친한계 의원 A, B, 그리고 친한계 의원 C는요, 탄핵이 되면 나는 직함을 던지겠다. 친한계 의원 D는요, 이번에 탄핵이 되면 안 된다는데 동의를 한다. 지금 다 친한계 의원들마저도 탄핵에 반대한다 하면서 한동훈한테 면전에다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조경태, 안철수 의원은 찬성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원래 문재인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이니 논의하지 말자고요. 그분은 친한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빼고 그래도 이 우파에서 생각 있는 그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경태, 안철수는 죄송한데 애초에 친한이 아니라 친문이죠. 친문.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누가 친윤이고 누가 친한인지 구별이 안 될 지경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친한, 친문 그런 거 따질 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지금은 대통령 지키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는 거고, 저는 참 다시 한번 느끼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남자였으면 탄핵 안 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이니까 탄핵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의원들이 뭉쳐주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버티는 거죠. 박수영 의원이 이게 나라냐 하면서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아니 민주당, 근데 민주당도 아니에요. 더불당이 추진한 탄핵이 24건이다. 명단 한번 보세요. 거의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포함 방통위원장까지.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이건 아니라죠. 그래서 이게 입법 독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단 한번 제가 한번 랩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이상민, 2번 안동환 검사, 3번 이정석 검사, 4번 손준성, 이희동 검사, 이몽석 검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정석 검사, 손준성 검사, 이동관, 김홍일. 이건 뭐 두 번이나 했네요. 강백신, 김영철, 박상효, 엄희준, 이상인, 이진숙,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최재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까지. 그런데 꼭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만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이겼는데 왜 굳이 계엄령을 선포했느냐. 그게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으면 이재명 대법원 판결 나서 감옥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은요, 판사 머리 위에 있어서 그 명백한 위증교사 혐의도 무죄를 받는 이재명인데 대통령이 이건 이래서는 이거 우리 망하겠다 싶은 거예요. 저 나이브한 한동훈, 맨날 머리 단장만 하는 한동훈, 그 한동훈한테 이 우파를 맡겼다가 국민의힘 맡겼다가는 이거 괴멸되겠다 싶은 거예요. 여기서 6개월 지나잖아요. 지금 24번이죠. 6개월 지나면요 50번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들이 이재명 따르지 윤석열 대통령을 왜 지켜요? 이재명 수사했다가 나도 탄핵당할 텐데 6개월을 그냥 시간을 보내자고요? 가만히? 전쟁의 시간에서 상대 적군은 무한한 이런 총탄을 쏘고 있고 포탄을 우리 기지로 떨구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재요. 왜? 저들의 포탄이 언젠간 떨어질 테니. 그래서 포탄 떨어져서 봤더니 우리 진영은 괴멸을 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오늘 참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이 친한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친윤, 지금 언론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여론은 친윤 하면은 무슨 뭐 권력에 뭐 아부하는 뭐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여론 엄청 안 좋죠. 그런데 결국에 지금 대통령 지키는 건 친윤이라는 겁니다. 5선 김기현 의원,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 우리 손으로 탄핵하면 또다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냐. 그 한동훈과 맞붙었던 경선 후보 윤상현, 나경원 의원도 탄핵 반대. 윤상현 의원은 지금 이거 계엄 사태 조사 중이고 수사 시작됐다. 민주당의 주장에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이 나라의 기강, 근간과 가치를 허물었느냐. 또다시 그런 시대를 맞아야 하느냐. 나경원 의원은 조금 더 상황과 진실을 파악해보자.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은 정해져 있다. 웃긴 게요, 한동훈은 본인 당원 가족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4주, 한 달째 침묵하면서 대통령 관련해서는 빨리 입장 내라, 빨리 사과해라. 그리고 그 뭐 좀 친한으로도 알려져 있었던 삼선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우리 우파 보수정치 몰락이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보수정치 몰락에 찬성하는 것이다. 대선의 박수영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집권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무너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홍장원 폭로한 한동훈을 잡아들이라고 폭로한 그 홍장원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사람. 제가 알기로 그 박수영 의원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두 분이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 홍장원은 자기가 살려면 뭔 짓이든 할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폭로를 하면서 민주당이 영웅이 된다? 그리고 저 홍장원이 어떻게 1차장까지 올라갔다고요? 국정원 그 내분 사태 때, 권력투쟁 사태 때 김규현 국정원장이랑 1, 2차장 다 자르게 하고 본인이 1차장으로 자리를 떡하니 지켰던 아주 내부 권력투쟁의 1등 공신입니다. 아주.
이 국정원을 망친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삼선의 송원석 의원은요. 대통령이 입장 표명하면 탄핵 안 되겠지만 입장 표명 안 하니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 된다. 그 지금 논리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안 해서 탄핵해야 된다? 그게 누구 주장이에요? 한동훈 주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탄핵되면 다 죽는다. 저는 참 이 친한계라고 불려진 그 의원들 목소리 내주셔서 정말로 참 감사드립니다.